자, 이어서 국내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셀트리온 3대 주주로 알려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셀트리온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합니다. 테마섹은 어제 장 마감 후 셀트리온 230만 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260만 주에 대한 블록딜을 결정하고 국내외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수요 예측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자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검토합니다. 인수위원회는 현재 70%대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SK케미칼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SK케미칼은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습니다. JP모건 시큐리티즈가 지난 17일 기준 안랩의 지분 5.38%를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연히 셀트리온 뉴스부터 좀 터치를 해보고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드디어 좀 분식회계 혐의를 벗고 반등에 나서나 싶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어제 다시금 테마섹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지금 이 테마섹 여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좀 하방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국부펀드죠. 이제 테마섹이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을 또 이번에 돌입합니다. 이제 전일 장 마감 후에 셀트리온 230만 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60만 주에 대한 블록딜을 결정하고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수요 예측에 나섰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테마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블록딜 이전에 계열사인 이온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셀트리온 지분이 6.59%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이 6.63% 각각 3대 주주에 올라 있었는데 셀트리온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8만 1,000원인데 할인율이 한 6에서 9% 정도 적용을 시키면은 16만 4,700원에서 17만 100원 정도 사이에 이제 매각가가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종가 기준 7만 600원인데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하면은 6만 4,250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6만 6,350원 사이 가격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 거래 금액은 셀트리온이 한 3,900억 원 정도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00억으로 한 5,600억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이번 블록딜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이 2020년도 4월 2년 전인데 그때 6,300억 정도 이제 블록딜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년 만인데 사실 바로 그 전에 블록딜을 보니까 2018년도 10월 달에 똑같이 이제 블록딜을 진행했습니다. 보니까 2018년, 2020년, 2022년 진행하는 거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블록딜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2020년 지난번 사례를 봤을 때 조금 이제 주가에 부정적인 소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실 제일 큰 저는 사실 블록딜 이슈보다는 그동안 이제 이 분식회계 이슈가 사실 제일 컸거든요. 이거는 기업의 존폐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 혐의를 4년 만에 벗었고 일단 블록딜 같은 경우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 주가 흐름이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밀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물량을 어느 정도 받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쪽 섹터 쪽으로 지금 그렇게 수급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히려 악재성 이슈를 좀 이제 걷어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우선은 홀딩 전략 취해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밀릴 때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아직은 대기입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 어려우니까 아직은 대기하시고 어차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장기 포트로 넣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 오늘 이후의 흐름을 좀 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금지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도 금지고 일단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리고 오늘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최악의 악재라는 분식회계 혐의는 벗었지만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25일 주총을 보고 또 오늘의 주가 추이를 보고 한번 지켜봐야겠다. 신규 접근은 조금 관망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뉴스 터치해봤고요. 자, 다음 뉴스 안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워낙 정부 정책 테마가 활발하게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다 보니 JP모건 안랩 지분을 5.38% 보유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지금 5%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안랩이라는 주식을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안랩 관련 종목이라든지 정부 정책 관련주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뉴스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 굉장히 정치 테마로서 이제 유명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안랩이 최근에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종가 기준으로 12.78%가 급등을 했고요. 11만 4,700
1,700원에 이제 거래가 형성이 되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이제 확정된 이후 지난 10일부터 전일까지 61% 정도 주가가 정말 크게 급등을 했고요. 안 위원장이 새 정부의 말진 초대 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지신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뭐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감이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까지 영국계 자산운용사죠. 이제 LFIM이 최근까지 영국 그 매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영국계 증권사 JP모건 시큐리스가 5% 이상의 지분 매입 공시에 따라가지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 큰 손도 1,100억 원 넘게 들어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만약 국무총리를 맡게 되면은 이제 1,700억에 한 18.6% 지분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안랩 주식을 모두 이제 처분해야 되는 이제 백지 신탁이 될 경우에 안랩의 지배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의 꼬리표를 뗄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쪽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동시효과에서 주가를 띄운 그 매수 주체를 보니까 골드만삭스고요. 보니까 오늘 오전부터 계속 이제 조금씩 계속 유입을 하다가 장 막판 동시효과 때 좀 말아올리면서 113만 2,288주를 이제 체결을 시켰습니다. 일단 매수 주체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들어온 매수 주체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5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기존의 외국인들이 추가한 건지 아니면 신규 주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주 내로 공시가 되는 게 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어디서 했는지는 이번 주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일단 18일 공시 주체는 5%의 룰에 따라서 이번 주 공시가 나오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안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은 그냥 정석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수익을 절반 이상 좀 끊어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보유 계신 분들은 절반 수익 실현 그리고 절반은 홀딩 전략 취해드리고 그리고 좀 신규 매수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지난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테마성으로 올라간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은 금지 그리고 기존 보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수익 실현 그리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흘간 주가 상승률이 30% 이상에 달하는 안랩에 관련된 뉴스 터치해봤고요. 이어서 전략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동환 본부장님, 일단 뭐 매파적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뉴욕 증시는 좀 하락세가 제한적이었는데요. 개별주 플레이가 좀 활발한 것 같아요.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자, 시장 흐름이 확연하게 바뀌었죠. 지금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없다면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2, 4분기는 반등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의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합니다. 이 안에는 이미 소비재인 전기차 업종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분기 안에 2, 4분기 안에 상당히 높은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2, 4분기 안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성장주와 신재생 에너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선영 대표님은요? 네, 저는 침체 언젠간 오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경기 침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비가 따라가게 되면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아신 대로 소비가 잘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미래에 발생할 일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투자에 어떤 심리에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ING 고잉하셔도 되니까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팩트체크 시간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